선생님, 네.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과 의도를 마치 다운로드 받듯이 한 번에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. 그 찰나에. 예.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? 어떤? 그게 그 양자역학에 보면 무슨 뭐 양자 도약이니 뭐 양자 현상이라니 그런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좀 신비로운 현상이 뭐냐면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양자 얽힘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전축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. 회전축이. 그 일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. 그게. 그래서 이렇게 일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치 한 개처럼 행동해요. 두 개가. 일치하는 두 개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대 방향인데 동일한 축을 갖고 있어서 이쪽이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요. 이렇게 따라서 마치 한 몸처럼. 그래서 이 양자 얽힘 현상이 그 많은 이제 과학자들은 의문을 갖는 거죠.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.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거리를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. 그러니까 거리에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게 신기한 거죠. 그죠? 거리에 제약 없이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달에 갖다 놔도 똑같이 일어나. 한마디로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. 그렇죠. 시공간에 제약을 안 받고 똑같이 하나를 움직이면 하나가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인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이제 물질은 회전한다고 그랬죠. 회전을 안 하는 게 없습니다. 근데 그 회전의 축이 다 틀려요. 같은 게 없어요. 이 무한한. 네, 이 무한한 우주에, 그러니까 이 무한한 우주의 큰, 어떻게 보면 공을 생각해 보면 이 공의 제각각의 축이 무한하게 다 있을 수 있죠. 겹치지 않고. 그죠? 그렇죠. 예. 그래서 축이 겹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? 이렇게 축이 다 겹치지 않는 무한한 수의 축으로 해가지고 겹치는 축이 없는데 만약 이게 겹쳐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. 겹쳐지면 마치 이 두 개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야. 그러니까 이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나라는 거예요. 나하고 너가 아니라 나하고 나예요. 나. 그러니까 나라는 거예요. 같은 나. 이해하셨어요?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순간 일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던 정보가 일로 확 순식간에 간다고. 만약에 정보가 있다면. 네? 그러겠죠. 같은 나니까. 그런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뭔가 번뜩 하면서 이렇게 쑥 들어오잖아요. 그런 현상인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해답을 찾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잖아요. 나의 의식을. 이게 뭘까? 이게 뭘 의미하지? 하면서 계속 그쪽에다 이제 포커스를 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론의 축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자기의 생각의 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. 그죠? 그죠? 그러다가 이 생각의 축과 딱 맞아지는 순간이 오겠죠? 그 순간인 거예요. 그게. 그러니까. 그 생각이 확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생각의 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맞아진 거죠. 그러니까. 우연하게.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식을 계속 의도적으로 이론 쪽을 향해서 계속 맞추는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을 또 계속 자주 그런 순간이 일어날 수 있겠죠.
그러고 보면 지금 AI 시대잖아요. 네네. AI에 너무 빠져 있으면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. 그런 폐해가 있네요, 좀. 그러니까 AI에 의존하다 보면은 노력조차도 안 하잖아요, 일단.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양자 얽힘의 현상, 그러니까 생각이 쑥 들어오는 그런 거는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죠. 예. 아무 생각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렇듯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. 그래서 한번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각각 나의 생각의 축과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맞추는 연습을 좀 해라.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다 자기 생각의 축을 다 어떻게 보면 버리고 다른 사람의 축에 맞추는 노력을 함으로써 다양한 축들을 체험하게 되고 야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그런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의식을 공감을 함으로써 자기의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죠. 의식의 폭이.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렵다. 상당히 그게 이제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. 그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나랑 전혀 생각이 다른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포용이 안 되는 사람을 한번 해봐라. 내가 그랬잖아요. 그러면 이제 막연하실 거예요. 그 어떻게 그걸 하는데? 응? 그 사람의 생각의 축에 내 생각의 축을 맞춘다는 게 그게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는 그게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축을 맞추는 거지?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. 그죠?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이 다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. 나는 다 틀리고 내 생각관념은 다 틀리고 이 사람이 맞다라고 모든 걸 다 이 사람 방식으로 이 사람 생각대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의 생각 말은 다 맞으니까 그것대로 해보자 이거예요. 이제부터 우리 아내 말이 다 맞다고 해야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. 예? 이 사람을 100% 맞다라고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부대껴요, 그러면. 왜냐하면 내 생각에서는 야, 논리가 안 맞잖아. 저 사람은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. 아, 저러면 저 결과가 이렇게 나올 텐데 저걸 맞다라고 하라고? 하고 막 부닥친다니까 속에서. 그럴 거 아니에요. 내 생각의 축이 제 생각의 축에 맞추는 걸 내 생각의 축이 막 거부를 해.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예. 야, 저게 뭐가 맞아. 쟤 완전히 그냥 지 멋대로 행동하는 애고, 논리도 없이 행동하는 애고, 막 이상한 말만 하고 막 그러는데, 내가 어떻게 제 말을 다 맞다라고 그러고, 제 행동을 다 옳다라고 어떻게 해. 아우, 나 그거는 절대 때려 죽여도 안 돼. 약간 극단적인 예로 윤석열 지지자가 이재명을 맞다고 느끼고 반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. 그렇죠. 정말 힘들겠네요. 예. 그걸 다 맞다라고 치고,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, 그냥. 근데 되게 보대껴요, 그게. 얼마만큼 보대끼냐면요. 죽음의 고통이 와요, 진짜로. 나 저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나 쫄딱 망하는데,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데, 와, 나 저거, 제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 난 너무 손해인데, 그럼에도 그걸 다 감내하고 하는 거야, 그냥. 그러니까 이런 거야. 나 저거 제 말대로 했다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그 왜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물 위를 걸어. 너 일로 와 걸어봐. 걸 수 있어 하고 이제 오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몇 발짝 걷다가 아이고 이거 뭐 하면서 붕덩 빠지잖아요. 그죠? 이제 그런 거예요. 그냥 100% 믿고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, 그냥.
이걸 해봐야, 이걸 경험을 해봐야 안다니까요, 그거를. 이 고통을 느껴봐야, 아,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안다고요, 이게. 이 사람의, 나의 행동도 그렇고, 나의 생각도 그렇고, 이 사람의 생각도 그렇고, 다 틀려요. 그죠? 네. 어느 게 옳다 할 수 없다라고. 온 우주에 오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.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고 조금씩. 응? 그죠? 그러니까 나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리다고.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춰 보자니까. 아무리 힘들어도 100% 그냥 저 사람이 옳다고 치라니까. 내가 100% 틀렸다 치고 그게 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의 축에 나의 축을 맞추는 그런 연습인 거예요. 근데 되게 힘들겠죠? 네, 힘들어요. 되게. 하지만 힘든 만큼 또 수학이 있겠네요. 네,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. 그런 그 정도 강도로 자기가 해봐야 돼요. 그 정도 강도로 해야 된다고.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1서부터 99까지 해가지고는 안 돼요. 그게. 네? 100을 해야 된다고. 100을 해야 베드로처럼 몇 발짝이라도 물 위를 걷는다고요. 그러니까 이 생각의 축을 맞추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지만 이걸 해보면 아, 이 이론이라는 게 뭔지가 이제 팍 잡혀요, 이게. 바로. 이거구나. 저는 약간 경험적으로 네네. 세상을 좀 넓게 보게 된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네네. 수학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성공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, 이 사람의 진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을 할 때는 훨씬 그게 좀 더 쉬워져요. 그게. 훨씬 쉬워져요.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. 맞다 틀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이원이니까 이원 좀 그만하고 이론 좀 해보라니까. 이론을 해봐.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. 예?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, 우리가? 둘 다? 예? 얘가 옳으니 제가 틀리니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얘는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쟤는 저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네. 이걸 이해하면 되잖아요, 그냥 우리가. 그죠? 그렇죠. 아, 트럼프는 저 사람은 성품이 이렇고 저 사람은 목적이 뭐고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. 그걸 이해하면 되잖아요. 아, 저는 미친놈이네. 저는 나쁜 놈이네. 아, 저는 못된 놈이네.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. 그죠?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니까요. 그럼 나는 옳아? 나도 옳지 않아요. 예? 오히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훨 나은 사람이에요. 그죠? 그 사람이 그럴 만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다고.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지.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. 그걸 이해하려 들어야지. 왜 비난을 하고 있어? 비난 뭐 100번, 1000번 하면 자기가 의식이 높아져요? 안 그렇잖아요. 자기가 의식을 높이려면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볼 시도를 해야지 자꾸. 그래서 딱 이해하고 나면 이해할 만하다니까요. 아, 저 사람은 저런 의도로 저런 생각으로 지금 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네. 아, 이해할 만하다. 그럴 수 있겠네. 이런 상태를 가지라는 거죠. 그래서 자,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윤석열 같은 경우도 예? 평가가 뭐 다양하죠. 사람들마다. 근데
하늘에선 그거예요. 예? 저 사람이 저럴 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너희들은 왜 그걸 안 보려고 해? 다 이유가 있어. 이재명도 그렇고. 응? 그걸 보려고 맞춰봐. 응. 이 얘기예요. 아, 멋진 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